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아내는 왜 그러냐며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 오늘 병원에 가봤어?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래? 어머니 계시잖아. 여름이가 어머니 자식이야? 우리 자식이잖아. 어머니 손주잖아.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어른 둘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당신이 있고 어머니는 들어가시라고 해야지. 여름이도 나보다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텐데 뭘 그래? 당신 애한테는 관심도 없어? 여름이가 남의 애야? 답답하게 좀 하지 마. 병원에 안 간다고 다 애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애보다는 당신이 먼저 했으니 하는 말이잖아. 어머니가 계시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말을 말자. 내일 오전 중으로 태어난다니까 내일 일어나자마자 병원부터 가. 저는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방을 나왔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애엄마라고. 저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맥주 한 캔을 따서 들이켰어요. 갑갑한 마음이 시원하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병원으로 가라고 한 번 더 일러두고 출근을 했어요. 몇 시간이 흐른 후 저는 퇴원수속은 잘했는가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어머니는 퇴원수속을 다 하고 본가로 가는 길이니 퇴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본가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내가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침에 전화 한 통 와서는 바쁜 일이 있다며 못 온다고 하더라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퇴근을 한 저는 아내에게 본가로 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채 본가로 갔고 딸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부모님은 어두운 낯빛으로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딸은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냐며 아닌 것 같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성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대단한 거라며 딸을 위해서라도 갈라서는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내가 본가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아내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너는 대체 뭐하는 애길래 자식이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추고 태어나는 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거니?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잖아요. 무슨 일?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니? 어머니도 모르셔도 돼요. 여름이는요? 여름이 찾지 말고 얘기 좀 하자꾸나. 너희 둘이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럼 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니? 가족들은 다 내팽개치고 내가 그동안 네가 하는 짓이 예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니? 애 낳고 키우는 게 힘드니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지금 애 낳고 몇 년째야? 우울증 있다는 것도 다 핑계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일부러 우울증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우울증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밤낮으로 밖으로 싸돌아다녀? 우울증을 이겨내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키에 걸면 키걸이라더니 네가 끝장이구나. 그만 가볼게요. 여름아 가자. 여름이는 당분간 여기에 둬라. 데리고 간다는데 네가 잘 보기나 하겠니? 아니요. 굶기든 말든 제 자식이니 이제 신경 끄세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여름아, 여름아. 아내의 소리에 자고 있던 딸은 방에서 나왔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어요. 저는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며 급하게 아내를 따라 나와 아내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내는 이건 놓으라며 소리를 질렀고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울고 있는 딸을 달래며 차에 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고 참다 못한 저 역시 뒷자리에 앉아있는 딸을 신경 쓰지 못한 채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딸을 먼저 챙겼고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이 없었어요. 사고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놀랬을 딸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딸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제 품에서 바로 잠이 들었고 딸을 침대에 눕히고는 방을 나왔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 아내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서는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저는 문을 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자고 있는 딸이 깰까봐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한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딸이 방에서 나왔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어요. 저는 어디 아픈 곳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딸이 한마디도 하지 않자 저는 걱정이 되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무래도 놀라서 일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어젯밤 일로 딸이 말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죄책감에 딸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고 아내 역시 정신을 차리고 집에 있으면서 딸을 보살펴 주었어요. 딸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아내가 괘씸하지만 우선은 손녀의 건강이 먼저라며 딸이 말문이 트일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셨어요. 모든 가족이 그동안의 일들은 묻어두고 딸에게만 온 신경을 쏟았고 며칠이 지난 후 딸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이 말을 내뱉는 순간 어찌나 기쁘던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어요. 가족들은 딸이 말을 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아내는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딸의 일로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 더 기뻤어요. 한동안 저희 집은 여느 집과 다를 게 없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딸은 종알종알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았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것인지 제가 원했던 가정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가족을 먼저 챙기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2주일 동안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말을 하고는 떠났고 길었던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딸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딸이 좋아하는 관절 인형을 꺼내주었어요. 딸은 인형을 보더니 뛸 듯이 좋아했어요. 저는 딸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지만 딸은 웃기만 할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저는 아내에게 딸이 왜 말을 하지 않냐고 물었고 아내는 울먹이며 딸이 다시 말문을 닫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졌는데 왜 다시 이렇게 된 거냐며 병원에는 가봤냐고 물었고 아내는 병원에는 다녀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왜 진즉에 연락을 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고 해외로 출장을 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혼자 견디고 있었을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해졌고 아내를 껴안으며 다독여 주었어요. 저번처럼 딸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힘이 들었을 텐데 기분 전환이라고 하고 들어오라며 말을 꺼냈고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저도 딸의 옷을 입혀서 출장에서 돌아올 때 사온
부모님 선물을 전해드리기 위해 본가로 갔어요. 본가에 도착한 저는 딸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다시 괜찮아질 거라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딸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고 간만에 매콤한 한식을 먹었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전해주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는 양주를, 어머니에게는 예쁜 스카프를 드렸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시는지 흡족해 하셨어요. 목에 스카프를 두르신 어머니는 주방에서 과일을 꺼내왔어요. 어머니는 딸이 다니고 있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병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제 옆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던 딸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편지를 꺼내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며 아빠가 없는 동안 아빠에게 편지를 쓴 거냐며 웃으며 종이를 펼쳤어요. 한글을 언제 이렇게 배운 것인지 7살 딸이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며 웃으며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웃음이 사라지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괜찮다고 말을 했어요.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제 손에서 편지를 가져가서는 읽으셨어요. 엄마가 입 열면 저 죽는다 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여름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거짓말로 말을 못하는 척 했다는 소리야? 할머니. 그래. 할머니한테 천천히 다 얘기해 보렴. 엄마가 여름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네.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마다 그랬어요. 아빠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엄마가 여름이만 두고 놀러 나간 거야? 네. 맨날 없었어요. 맨날? 네. 엄마가 여름이 먹을 음식을 해놓고 나간 거야? 네. 여름이가 좋아하는 과자랑 음료수랑 이만큼 사줬어요. 뭐? 과자? 네. 근데 할머니,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소리를. 여름이는 할머니 집에서 며칠 지내자꾸나. 어머니는 울고 있는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없는 동안 딸만 남겨두고 밖으로 돌아다녔다니 그동안 혼자 무서움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딸을 두고 놀러 가는 것도 모자라 어른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입을 열면 죽는다는 거짓말까지 하다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는 동안 화를 주체하지 못해 잡고 있던 핸들을 얼마나 주먹으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아내가 들어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고 한밤중이 됐어야 아내는 인사불성이 된 채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술이 떡이 돼서 비틀거리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아내의 머리채를 낚아채고는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애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아내가 도무지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를 흔들어대며 고함을 질렀고 아내는 비틀거리며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엎어졌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때마침 아내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댔고 저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 중에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의 전화를 받았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누나, 나 화장실 간 동안 벌써 집에 들어가는 거야? 남편 왔다고 너무 조신한 거 아니야? 여보세요? 누나, 내가 듣고 있어?
너 누구야? 제 말에 놀란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고 저는 세상 모르게 엎어져 있는 아내의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는 저 모르게 여러 남자들과 주고받았던 문자와 사진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퍼와 대자로 뻗어있는 아내를 향해 들이붓고는 바가지를 던졌어요. 바가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화들짝 놀란 아내가 눈을 번쩍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무섭게 저를 노려보고 있는 아내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기운이 없던 아내는 반대쪽으로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아내를 일으켜 세워 몸을 흔들어대며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 뭐하는 여자야? 지금까지 나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런 적 없어. 당신이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오해? 끝까지 거짓말이지? 좋아. 저는 아까 걸려온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까는 남편이 같이 있었다며 시간이 괜찮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누나, 괜찮아? 아까는 무슨 상황이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는 전화기를 거실 바닥으로 내동이 치고는 다시 아내를 양손으로 잡고는 흔들어댔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던 아내는 이내 말을 바꿔서는 잘못했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자신의 불륜을 위해서 아이를 나몰라라 한 것도 모자라서 말하면 죽는다는 협박까지 한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통보를 했고 아이와 제 짐을 대충 챙겨 그 길로 본가로 들어갔어요. 술 기운에 힘이 없었던 아내는 저를 붙잡지 못했고 다음날 정신을 차린 아내는 거짓골을 하고서는 본가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잘못을 빌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참았던 부모님은 꼴도 보기 싫다며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찾아왔고 지금까지 딸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아내는 없던 모성애가 갑자기 생긴 것인지 딸이 보고 싶다며 울부짖었고 딸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고집을 피웠어요. 혜비야, 전혀 안 끌어내고 뭐하고 서 있니?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용서? 지 자식한테 험한 말 해놓고서 용서를 해달라고? 정말 뻔뻔스럽구나. 너 같은 것은 여름이한테도 없는 게 나아. 어머님이 뭔데 천륜을 끊으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뭔데요? 아니,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딴 난저런 바람피다 튀긴 주제에 뻔뻔하기는.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여름이만 있으면 돼요. 여름이 돌려주세요. 자식 새끼 나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미행세야? 여름아, 엄마야. 아니, 그이 못 다물어? 천에 몹쓸년. 저는 아내를 끌고는 밖으로 나와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늘어잡고는 놓아주지 않았고 저는 있는 힘껏 아내를 미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합의 이혼은 어렵다고 생각한 저는 하는 수 없이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서류 정리까지 끝마쳤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 딸이 엄마 없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딸은 처음부터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아내를 찾지도 않았고 엄마와 같이 살 때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더 환해지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런 딸을 보며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딸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게